여러분, 조선의 궁궐은 낮과 밤이 전혀 다른 공간이었습니다. 낮의 궁궐은 나라를 다스리는 곳이었습니다. 왕은 편전에 앉아 신하들을 만나고 경전을 읽고 정사를 논했습니다.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렸는지, 신하가 어떤 상소를 올렸는지, 그 모든 것은 기록의 대상이었습니다. 왕의 말 한마디, 왕의 표정 하나까지 정치가 되었고 역사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해가 지고 왕이 편전을 떠나 안쪽 침전으로 들어가는 순간 궁궐에는 또 다른 세계가 열렸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공간.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함부로 기록할 수도 없는 공간. 조선의 법정과 실록에도 자세히 남기기 어려웠던 왕실의 가장 은밀한 시간. 그러나 그 안에도 엄격한 질서가 있었습니다. 아무렇게나 이루어지는 사적인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들어가고, 누가 물러나고, 누가 지키고, 누가 침묵해야 하는지까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를 평생 몸으로 감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왕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왕이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곁을 지킨 사람들. 때로는 왕의 숨소리까지 살펴야 했고, 때로는 왕의 첫날 밤을 문 하나 밖에서 지켜야 했던 사람들. 바로 조선 궁궐의 지밀라인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조선 왕실의 가장 은밀한 공간을 지켰던 여인들, 지밀라인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4~5살 어린 나이에 궁궐에 들어와 평생 왕의 그림자로 살아야 했던 사람들. 왕의 밤을 준비하고, 왕의 침전을 지키고, 왕실의 비밀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은 채 살아간 이름 없는 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조선 왕과 왕비의 첫날 밤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치러졌는지, 그 문 밖에는 왜 늘 지밀상궁들이 있었는지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조선시대 궁궐에는 수많은 궁녀들이 있었습니다. 시대와 궁궐의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었지만 대략 수백 명의 궁녀들이 왕실 곳곳에서 일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궁녀라고 해서 모두 같은 일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궁궐 안의 일은 생각보다 훨씬 세분화되어 있었습니다. 바느질을 담당하는 침방이 있었고 자수를 담당하는 수방이 있었습니다. 왕실 음식을 준비하는 소주방이 있었고 세숫물과 빨래, 청소, 여러 잡무를 담당하는 부서들도 있었습니다. 궁궐은 하나의 거대한 생활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왕실의 하루가 굴러가려면 수많은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격이 높고 가장 은밀한 곳에서 일했던 부서가 있었습니다. 바로 지밀이었습니다. 지밀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지극히 은밀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왕과 왕비가 생활하는 가장 안쪽 공간, 침전과 가장 가까운 곳, 왕실의 사적인 일상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뜻했습니다. 지밀라인은 바로 그 공간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청소를 하거나 물건을 나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왕과 왕비의 기거, 잠자리, 옷차림, 세숫물, 이부자리, 약과 음식, 침전 안팎의 질서까지 가까이에서 살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이 새벽에 눈을 뜨면 지밀라인들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이불을 정리하고 세숫물을 준비하고 왕의 하루가 시작될 수 있도록 침전 안을 정돈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왕이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그들은 다시 곁을 지켰습니다. 왕이 잠들었다고 해서 일이 완전히 끝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침전 밖에는 숙직 상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야 했고 왕의 안전을 살펴야 했고 침전 안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곧바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밀라인은 왕의 하루에서 가장 처음과 마지막을 담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들의 삶은 시작부터 선택권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직 세상을 알기도 전에 궁궐에 들어옵니다. 궁 밖의 계절을 자유롭게 느끼지 못하고 가족과 함께 밥을 먹는 평범한 날도 누리지 못합니다. 그렇게 자라 정식 나인이 되면 이제부터는 평생 왕실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궁녀는 원칙적으로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궁방 남자와 관계를 맺는 것은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었습니다.
특히 왕의 여인으로 간주되는 궁녀가 왕 이외의 남성과 사통하는 일은 매우 무겁게 처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밀라인에게 궁궐은 직장이면서 집이었고 동시에 감옥이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자라고 그곳에서 늙고 병이 깊어져 더는 일을 할 수 없을 때가 되어서야 궁 밖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인생의 끝자락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지밀라인의 근무 방식이었습니다. 궁궐의 다른 부서 궁녀들은 격일제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밀은 달랐습니다. 왕과 왕비의 곁을 비울 수 없었기 때문에 상번과 하번으로 나뉘어 계속 대기했습니다. 아침부터 오후까지, 오후부터 밤까지. 왕의 침전은 언제나 누군가의 눈 아래에 있어야 했습니다. 지밀라인들은 왕의 생활을 돌보았지만 동시에 왕을 살피는 역할도 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감시와는 조금 다릅니다. 왕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었고 왕실의 질서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그 역할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왕이 침전으로 들어갑니다. 이부자리가 준비됩니다. 촛불이 켜집니다. 그리고 잠시 뒤 불이 하나씩 꺼집니다. 방 안의 문이 닫히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문 밖에는 지밀 상궁들이 있었습니다. 연로한 숙직 상궁들이 방 밖에 앉아 밤새 침전을 지켰습니다. 그들의 방은 서로 연결되어 있었고 문을 열어두는 것이 원칙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서로의 움직임을 확인하고 침전 안팎의 이상을 곧바로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왕의 방과 상궁들의 방 사이에는 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조선 왕실의 가장 사적인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것과 실제 왕실의 밤은 조금 달랐습니다. 조선에서 왕의 잠자리는 단순히 개인적인 욕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왕실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왕통을 잇는 것이었습니다. 왕자를 낳는 일은 개인의 가정사가 아니라 국가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왕의 학궁도 하나의 절차처럼 관리되었습니다. 누구와 언제 동침할 것인지, 어느 날이 좋은지, 왕의 건강에는 무리가 없는지, 후사를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 이 모든 것이 궁중의 질서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그 절차를 가까이에서 맡은 사람이 바로 지밀의 최고의 상궁들이었습니다. 이른바 큰방상궁, 제조상궁이라 불리던 이들이었습니다. 합궁일이 정해지면 지밀라인들은 침실을 준비했습니다. 깔 것, 덮을 것, 벨 것, 이부자리를 정돈하고 세숫물과 수건, 요강과 타구 같은 물건을 준비했습니다. 방 안에는 잠자리에 필요한 것 외에 물건을 되도록 두지 않았습니다. 왕의 침실에 불필요한 물건을 두지 않는 것은 단순한 정리정돈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안전을 위한 조치이기도 했습니다. 혹시라도 왕을 해칠 수 있는 도구가 침전 안에 있어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준비가 끝나면 왕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왕비나 후궁이 안내되어 들어옵니다. 그 순간 젊은 궁녀들은 물러납니다. 생각시나 나이 어린 나인들은 침실 가까이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나이든 지밀 쌍궁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부자리를 확인하고 촛불을 하나씩 끄고 방을 나옵니다. 그리고 문이 닫힙니다. 하지만 그 문 밖에서 상궁들은 자리를 지킵니다. 구한말 궁녀들의 증언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를 보면 숙직 상궁들은 단순히 밖에서 기다리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너무 어리거나 경험이 부족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언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왕이 지나치게 흥분하거나 건강을 해칠 정도라고 판단되면 밖에서 소리를 내어 제지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옥체를 생각하시어 이제 그만하십시오. 왕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사람. 그것이 바로 지밀상궁이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오늘날의 감각으로 들으면 매우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왕의 사생활이 이렇게까지 관리되었다는 사실도 놀랍고 문 밖에서 누군가가 지키고 있었다는 점도 기이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조선 왕실의 관점에서 왕의 몸은 개인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건강은 곧 나라의 안정과 연결되었고 왕실의 후사는 국가의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왕의 밤조차 완전히 사적인 시간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 질서 안에서 지밀라인은 매우 특별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왕과 가장 가까이 있다는 것은 왕의 눈에 들 가능성도 그만큼 높다는 뜻이었습니다. 궁녀가 왕의 승은을 입으면 승은상궁이라는 특별한 지위를 받을 수 있었고 왕자를 낳으면 정식 후궁의 자리까지 오를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숙종의 후궁이었던 숙빈 최씨처럼 궁녀 출신으로 왕의 총애를 받고 훗날 영조의 어머니가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야사에서는 그녀가 숙종의 처소에서 물을 깃다가 왕의 눈에 들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기록은 그녀가 숙종의 총애를 받아 연인군, 훗날의 영조를 낳고 정일품 숙빈에 책봉되었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궁궐 안의 신분 질서가 아주 단단해 보이면서도 때로는 왕의 선택 하나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극히 예외적인 일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지밀라인들은 후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왕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지만 왕의 사람이 되기보다는 왕의 하루를 지탱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결혼도 할 수 없었고 가족과 함께 살 수도 없었습니다. 궁녀가 왕 이외의 남성과 관계를 맺는 일은 법으로도 매우 엄격하게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밀라인의 자리는 신분 상승의 가능성이 있는 자리이면서도 동시에 평생을 궁궐 안에 묶어두는 자리였습니다. 누군가는 왕의 눈에 들어 역사에 이름을 남겼지만 대부분은 이름 없이 왕의 곁을 지키다 궁 안에서 늙어갔습니다. 이제 왕비의 첫날 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조선에서 왕비가 되는 과정은 매우 복잡했습니다. 왕실에서 혼례를 준비하면 먼저 금홀령이 내려졌습니다. 사대부 가문의 미혼 여성들이 혼인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였습니다. 이후 간택이 시작됩니다. 초간택, 재간택, 삼간택. 여러 후보가 걸러지고 마지막에 왕비가 될 한 사람이 결정됩니다. 최종적으로 선택된 여성은 별궁으로 들어가 왕실의 예절을 배웠습니다. 어제까지는 한 집안의 딸이었지만 이제 곧 나라의 국모가 될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과 왕비는 혼례 절차가 진행될 때까지 서로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왕이 직접 왕비를 맞이하러 가는 친형의식이 정착되기 전에는 대리인이 신부를 맞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혼례가 끝나고 밤이 됩니다. 첫날 밤. 그러나 그 밤도 두 사람만의 시간이 아니다. 지밀라인들이 이부자리를 준비하 촛불을 켭니다. 왕과 왕비를 안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촛불을 끄고 문을 닫습니다. 문 밖에는 여전히 숙직 상궁들이 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과 한 방에 들어가야 하는 어린 예법을 따라야 하는 어린왕, 그리고 문 밖에서 그 모든 절차를 지켜보는 지밀상궁들. 이 장면은 낭만적인 첫날 밤이라기보다 왕실이라는 제도 안에서 치러지는 국가적 의식에 가까웠습니다. 실제로 조선 왕실의 혼례를 보면 오늘날의 눈으로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어린 나이에 혼인이 이루어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영조와 정순왕 후의 혼례가 대표적. 영조는 66세였고 정순왕 후는 15세였.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51세였. 정순왕 후는 사도세자보다도 어렸고 훗날 왕이 되는 정조와도 불과 몇 살 차이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그 어린 소녀가 하루아침에 조선의 왕비가 되었다. 하지만 그 기록 안에서 당사자들의 두려움이나 낯설음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밤을 맞이했는지, 어떤 말을 하고 싶었는지, 무엇이 무서웠는지는 기록되지 않다. 기록에 남은 것은 절차, 예법입니다. 날짜, 장소, 그리고 그 예법을 실제로 움직인 사람들이 바로 지밀라인들이었다. 지밀라인의 삶을 들여다보면 조선 왕실이 얼마나 철저한 질서 위에 세워져 있었는지 알 수 있다. 왕의 잠자리도 질서였. 왕비의 첫날 밤도 질서였습니다.
궁녀의 침묵도 질서. 어린아이가 궁에 들어와 평생을 바치는 일도 질서. 그 질서 안에서 개인의 감정은 아주 작아졌. 그렇게 자란 아이는 나인이 되었고, 상궁이 되었고, 어느 날부터는 자신보다 어린 궁녀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린아이들이 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아이들도 똑같이 배웠습니다. 궁궐 안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능숙함이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침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밀라인들의 이름은 역사에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왕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지만 기록의 중심에는 서지 못했습니다. 왕의 말을 들었고, 왕의 습관을 알았고, 왕의 두려움과 약함도 보았을지 모릅니다. 왕비의 첫날 밤을 준비했고, 후궁의 합궁을 안내했고, 왕실의 탄생과 죽음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무엇을 보았는지, 무엇을 느꼈는지는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조선왕 조실록에는 왕과 신하의 말이 남았습니다. 전쟁과 세금, 외교와 반역, 왕의 명령과 신하의 상소가 남았습니다. 그러나 왕의 침전 밖에서 밤새 깨어있던 지밀라인의 마음은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기록보다 침묵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침묵이 조선 왕실을 움직였습니다. 왕이 새벽에 일어나기 전 이불을 정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이 세수를 하기 전 물을 준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이 밤에 침전으로 들어가기 전 방을 살핀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과 왕비의 첫날 밤에 촛불을 켜고 다시 그 촛불을 끈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 밖에서 밤새 기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왕비도 아니었습니다. 후궁도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이름조차 남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조선 왕실의 하루는 그들 없이는 시작될 수 없었고 끝날 수도 없었습니다. 조선 500년의 왕실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정치를 했던 왕과 신하들만의 공이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남기지 못한 채 왕의 하루를 처음과 끝에서 지탱했던 여인들의 목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밀라인이 남긴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조선의 역사를 떠올릴 때 흔히 왕과 신하를 먼저 생각합니다. 누가 왕위에 올랐는지, 누가 권력을 잡았는지, 어떤 전쟁이 있었는지, 어떤 개혁이 있었는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궁궐의 역사는 권력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권력이 매일 유지되도록 몸을 움직인 사람들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 안에는 밥을 짓던 사람, 옷을 짓던 사람, 방을 데우던 사람, 밤을 지키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깊은 곳에 지밀라인들이 있었습니다. 왕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지만 가장 멀리 밀려난 이름들. 왕의 비밀을 가장 많이 알았지만 자신의 이야기는 남기지 못한 사람들. 궁궐 안에서 자라 궁궐 안에서 늙어간 여인들. 그들이 지킨 것은 단순한 침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조선 왕실의 가장 은밀한 질서를 지켰습니다. 왕의 하루를 지켰고, 왕실의 체면을 지켰고, 때로는 왕의 몸과 목숨까지 지켰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궁궐의 문들이 하나둘 닫히면 사람들은 왕이 혼자 잠든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왕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문 밖에는 늘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촛불이 꺼진 뒤에도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리 내어 울 수도, 함부로 말할 수도,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도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왕의 그림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밤은 그 그림자들 위에서 유지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선 왕실의 화려함 뒤에 가려진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왕의 첫날 밤보다 더 오래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밤을 준비하고 지켰던 이름 없는 여인들의 삶일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늘 왕의 이름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자리에도 분명히 사람이 있었고, 침묵 속에도 삶은 있었습니다.
오늘도 귀로 읽는 역사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